자, 몇 가지 좀 더 보는데, 일단 뭐 추가적으로 볼 거는 삼원자 분자. 삼원자 분자는 CNF야. 맞죠? 근데 우리가 하던 대로 한번 해볼게. 원자과 전자수 몇 개죠? 4개, 5개, 7개잖아. 14족, 15족, 17족. 그지? 그럼 4개, 5개, 7개 합하면 얼마예요? 16개예요? 자, 16개입니다. 자, 중심 원자를 뭐로 놓냐면, 중심 원자는 지난 시간에 우리 얘기한 것처럼 원자 반지름이 제일 크니까 탄소로 놓는 게 맞아. 탄소로 놓고 질소하고 이렇게 놔. 알겠지? 자, 그렇게 되면 이제 16개 중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몇 개 남죠? 14개 남죠? 아니, 16개, 12개 남죠? 12개 찍을 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다 찍은 거지. 그지? 자, 전제로 옮겨와서 탄소의 옥텟을 만족하게 할 때는 이렇게 옮겨.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삥 둘러서 8개, 이렇게 삥 둘러서 8개, 삥 둘러서 8개. 그럼 가도 이제 이런 질문을 해요. 왜 그럼 질소하고 탄소 사이에만 삼중계라고 갖다 놓니? 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되게 어려운 질문이야. 이제 우리 지난 시간 맨 끝에 맨 마지막에 선생님 줄거라는 거 있었잖아. 이거. 이것 때문에 그래. 근데 지금 안 배우잖아.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이렇게 기억하면 돼. 탄소는 팔이 4개 나올 때 4개 나오는 거야. 팔. 결합선이. 질소는 몇 개 나오냐면 3개가 나오면은 제일 안정한 구조예요. 산소는 2개가 나오면 돼. 그 다음에 17쪽 플로린은 그러니까 17쪽에는 플로린이나 염소나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은 팔이 하나 나오면 돼. 그게 무슨 말이야? 단일 결합. 여기는 전자쌍 두 쌍이니까 단일 결합 2개도 되지만 이중 결합 하나도 되는 거고 얘는 단일 결합 3개도 되지만 삼중 결합 하나도 된다 이 뜻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CNF 같은 경우 루이스 구조가 이렇게 놓으면 여러분은 알아서 삼중 결합 갖다 놓고 비공유 전수 찍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럼 이거 배웠으니까 NOF도 한번 해보자. 자, NOF예요. 중심 원자 뭐가 좋아? 질소 그렇지. 산소 주위 원자, 플로린 주위 원자. 자, 그럼 플로린은 단일 결합하고 여기는 무슨 결합? 이중 결합. 그러면 나머지 옥텟을 만족할 때 이렇게 찍으면은 예, 원자과 전자 수의 합과 그다음 옥텟을 만족하는 구조가 될 겁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CNF, NOF. 알았어. 이렇게 분자가 특정한 분자가 나오면 좋을 텐데 이렇게 안 나온다 그랬잖아. 어떻게 나오니? A, B, C 이런 식으로 나와. 알았지? 이건 뭐 C, D, E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A가 뭔지, B가 뭔지, C가 뭔지를 찾아가지고 각각의 특정 원소로 따져야 돼. 자, 그 다음. 자, 사원자 분자는 암모니아 있었죠? 자, 암모니아하고 NF3하고 이 플로리만 다르다. 다시 말하면 비공유 전자쌍의 숫자만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죠?
사 번째 문제 이제 몇 개 더 해볼게요. 자, 이 세 개 아주 자주 나오는 애들이에요. 자, 루이스 구조를 찍는 것처럼 찍어도 관계없고 우리가 금방 배웠던 거로 해도 돼. 알았지? 자, 봐. 질소죠? 질소가 두 개니까 이 당연히 중심 원자리 있어야 돼요. 수소는 이렇게 들어있고. 그럼 여기에 단위결합하고 여기 무슨 결합? 가운데 이중결합. 알겠지? 그럼 비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랑 H 들어가니까 딱 머릿속에 플로린 연결되어 있는 것도 연상이 돼야죠. 맞죠? 그러면 여기까지. 그렇게 생각해요. 자, H2O2. 자, 산소는 결합선이 두 개 나올 때 안정한 로이스 구조라고 그랬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C2H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탄소는 결합선이 네 개 나올 때. 그러니까 플로린에다가 탄소 넣고 이렇게 해도 관계없어. 왜 플로린을 계속 놓고 가냐면 옥텟을 만족하는 구조이며 이주기 원소라 그러면 주기 원소가 플로린 확률이 가장 높아요. 알았죠? 예, 그리고 사원자 분자죠? 이제 사원자 분자는 또 중요한 분자 몇 개 더 있어요. 이렇게 돼서 사원자 분자. 비공유 전야쌍이 여기만 있는 거죠. 그럼 이거 배웠으니까 탄소에 이중결합에 또 뭐 붙은 거 생각해야 돼. 플로린 붙는 거 생각해야지. 이렇게. 알겠어요? 여기까지. 자, 사원자 분자 중요한 거 다 있어요. 오원자 분자라고 했죠. 오원자. 오원자는 이거야. 메테인. 이 오원자죠. 이건 뭐 찍어보나 마나 단일 결합으로 결합할 거고요. 그다음에 탄소 있고 플로린이 들어가면 CF4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오원자. 오원자 요거 하나 기억하. 유건자. 이렇게. 그럼 수소 대신 플로린 이제 뭐 안 적어도 될 것 같고요. 어, 이중결합이 단일결합이야 돼. 그래서 세 개라 그랬죠. 단일. 그다음에 C2H4.
대신 중심 원자는 비고유 형성 안 가. 이게 6원자 분자. 다 그려준 것 같아요. 예.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분자들 중에 몇 가지가 시험에 이렇게 중복해서 나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적어준 건 뭐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에 찍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싹 다 외워라 이런 뜻이야. 뭐 손가락 발가락 합쳐도 합치면 손가락 발가락 합치는 수보다 많을걸? 맞지? 20개가 안 되지? 안 되지? 20개. 이 정도 외워야죠.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루이스 구조 하십니다. 그럼 이 루이스 구조에 이어서 뭐가 나오냐면 바로 분자 구조가 나와요. 분자 구조. 자, 분자 구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원자가 껍질 전자쌍 반발의 원리라고 합니다. 원자가 껍질 전자쌍 반발의 원리. 뭐 영어는 뭐 기억할 필요 없지만 뭐의 약자가 되냐면 얘는 밸런스 쉘 일렉트론 페어라는 약자예요. 밸런스가 원자가라는 뜻이고 쉘은 조개 껍데기가 쉘이 있지? 쉘 일렉트론 페어하면 전자쌍, 껍질 전자쌍. 알았지? 리펄전이 R, 반발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VS EPR이라 그러는데 자, 무슨 말이냐면 자, 루이스 구조식 전자점식으로 찍다 보면 공유전자쌍도 있고 비공유전자쌍도 있어. 이제 그런데 걔네들이 반발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냐면 비공유 끼리가 가장 세고 공유 끼리가 제일 약해요. 알겠지? 자, 그래가지고 이러한 전자쌍 간의 반발이 최소가 되는 기하 구조를 갖는다라고 하는 게 VS-EPR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반발은 되게 불안정하게 하는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이 반발이 최소가 되면 그만큼 안정한 분자가 된다 이 뜻이야. 알았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반발이 최소가 되는 그런 기하 구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이제 입체수라 그럽니다.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 전자 덩어리 수 뭐 이런 거지. 자, 중심 원자 이렇게 있는데 원자가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렇게도 한 덩어리고 이렇게도 한 덩어리고 이렇게도 한 덩어리가 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중심 원자에 결합한 원자 수. 그 원자가 결합한 원자가 단일 결합이든 이중 결합이든 관계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비공유 전자쌍 수. 그러니까 비공유 전자쌍을 다른 말로는 고립 전자쌍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고립 전자쌍이 오히려 좀 맞는 말이야. 그러니까 영어로는 lone pair야, lone pair. lonely가 뭔지 알지? lonely, 외롭다야. 그지? 그래서 lone pair를 비공유 전자쌍이라고 그러거든. 그걸 그대로 해석하면 고립 전자쌍이라는 뜻이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입체수라고 하는 거죠. 입체수에 맞춰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 보세요. 먼저 루이스 구조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알겠죠? 그러면은 지금 비공유 전자쌍이 여기에 한 쌍, 여기 한 쌍. 이렇게 있죠? 몇 쌍이 있는 거냐면 두 쌍이 있는 거예요. 두 덩어리. 그 입체수가 2. 그럼 이 두 덩어리의 반발이 최소가 되려면 이 덩어리들이 어떻게 떨어져 있어야 되냐면 중심 원자를 두고 중심 원자를 두고요.
이렇게 몇 도씩 떨어져 있으면 되냐면 180도 떨어져 있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으면 돼요. 그럼 가장 반발이 취소가 되겠죠. 자, 이랬을 때 분자 모양은 원자들만 가지고 따집니다. 쭉 그럼 뭐처럼 되어 있어요? 직선처럼 되어 있죠. 직선형이에요, 직선. 알았지? 그러니까 입체수가 2일 때는 입체수가 2일 땐 직선형이다. 자, CO2 루이스 구조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전자덩어리 몇 덩어리예요? 두 덩어리. 그럼 분자 모양은 직선형.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원자 간의 결합은 단일이든 이중이든 관계없다는 뜻이야. 알았지? HCN 이렇게 돼. 그럼 얘도 무슨 분자 모양이 뭐가 되겠어? 한 덩어리, 두 덩어리 하니까 얘도 직선형.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중심 원자가 비공유 전자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전자 덩어리가 두 덩어리라면 직선형입니다. 모두가. 두 번째. 자, 입체수가 3짜리. 자, 입체수 3짜리는 뭐 이런 애들이에요. BH3. 자, 그럼 붕소에 수소를 두고 지영이 교재 가져왔어? 펴놓고 복습해. 음. 자, 이렇게 돼버렸죠? 그러면 이제 수소가 있는데 수소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세 덩어리잖아. 맞지? 그럼 붕소의 중심 원자 붕소의 세 덩어리의 전자 덩어리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 세 덩어리의 반발이 최소가 되려면 몇 도씩 떨어져 있으면 돼요? 120도씩. 자, 중심 원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래서 여기가 이제 몇 도가 떨어져 있으면 되냐면 120도가 떨어져 있으면 돼. 주요 원자가 되겠죠. 알겠죠? 자, 그렇게 되면 원자들만 따지면 이런 식으로 따질 수가 있겠지? 이걸 평면 삼각형이다. 그 다음에 또 자, COF2. 자, 얘가 COF2예요. 자, 그랬을 때 이 각도하고 이 각도는 같겠니 다르겠니? 달라야 돼요, 그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전자가 어느 쪽이 좀 많이 하면 이쪽이 좀 많이 있어. 그지? 그래서 이 각도는 요 놈이 120도보다는 살짝 크고요. 얘는 120도보다는 작아요. 근데 이것까지는 나오진 않을 거야. 근데 같니 다르니 물어볼 수는 있어. 알았지? 얘들 이제 120도가 크니 작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진 않겠지만. 다음 아까 NOF 했나? 루이스 고제 NOF 했죠?
자, 전자 덩어리 하나, 둘, 셋. 그럼 전자 덩어리 세 덩어리니까 평면 삼각형이야 하는데 이 비공유 전자쌍에는 원자가 결합되어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 세 꼭지점 중에 한 곳에는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돼. 알겠지? 그러면은 여기는 중심 원자를 두고 비공유에서 하나 갖다 놔 이렇게. 또 나머지에 원자가 이렇게 결합했을 거 아니야. 알았지? 그러면 요 결합각은 당연히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이 공유 전자보다 크기 때문에 120도보다 어떻게 된다? 작아지는 거야. 이게 밀어낼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비공유 전자쌍. 밀어내니까 120도가 작아야지. 그 다음에 분자 모양은 자 직선이 굽었다고 해가지고 구분형이라고 그래. 알았지? 굽었다. 구분형. 자, 그리고 입체소 3짜리는 비공유 전자쌍이 중심 원자가 비공유 전자쌍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평면 삼각형과 그 다음에는 구분형으로 나눠집니다. 알겠어요? 자, 그 다음 그럼 하나밖에 안 나와. 이제 입체수가 4짜리. 뭐 CH4 이게 뭐 대표적으로 입체수 4짜리. 탄소에 수소가 주요 원자를 결합했을 때 전자 덩어리는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이렇게 됩니다. 그럼 입체수 4. 그러면 지금까지의 분자들은 모두가 평면 구조에 있는데 이제 입체 4가 되면 전자는 반발이 크기 때문에 평면에 모든 원자가 존재할 수가 없어. 한 평면에. 그러면 이제 중심 원자는 이렇게 두고요. 입체로 흩어져요. 하나, 둘, 셋, 넷. 얘네들 결합각이 몇 도가 되냐면 109.5도로 동일합니다. 109.5도로. 그 다음에는 도형은 이렇게 하면 이게 삼연체예요. 자, 그래서 입체수 4일 때는 삼연체를 이룬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지? 삼연체. 다음 NH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이제 전자 덩어리가 몇 덩어리냐면 하나, 둘, 셋, 넷. 전자 덩어리 네 덩어리. 전자 덩어리 네 덩어리니까 일단 그 전자 덩어리들은 이런 위치에 있어야 돼. 삼연체 위치에. 그런데 분자 모양을 따질 때는 원자만 따지고 비공유 전자는 안 따져주거든. 그러니까 이 비공유에서 아무 위치에 아무 쪽에나 위치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가지고 중심 원자를 두고 중심 원자를 이렇게 두고요. 비공유 전자 놓고 그 다음에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아까 제가 109.5도에 있는데 이 비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이 세기 때문에 이 각도는 109.5도가 안 되고 107도가 돼요. 그 다음 분자 모양을 따질 때 원자들만 따지는데 원자들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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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런 도형을 이룬다. 이걸 갖다 우리가 삼각뿔이라 그래요. 알았지? 삼각뿔 또는 삼각 피라미드. 다음 H2. 자, 이 분자도 전자 덩어리만 보면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총 네 덩어리가 됩니다. 얘는 전자 덩어리가.
자, 이 총 네 덩어리 중에 비공유 현상이 두 쌍 있죠. 그러면 여기서 아무 데나 위치하면 돼. 알았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분자 모양을 따지면 중심 원자를 놓고 비공유 전성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나머지는 하나, 하나, 둘. 뭐 이렇게 주요 원자 이렇게 있겠죠? 맞지? 이렇게 있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각도는 104.5도로 더 줄어들죠. 왜냐하면 비공유 전성의 반발이 더 셀 수밖에 없잖아. 두 쌍이니까. 그래가지고 얘는 분자 모양은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까 봤네요. 구분형이 됩니다. 그래서 비공유 전자쌍의 숫자에 따라서 자 전체 덩어리가 네 덩어리일 때는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으면 삼각뿔, 두 쌍 있으면 구분형. 그래서 지금까지 본 그 분자 구조 중에서는 딱 두 가지만 입체예요. 뭐 모양? 사면체하고 삼각뿔만 입체입니다. 나머지는 사실 다 평면이야. 알았지? 입체수가 2일 때도 평면, 3일 때도 평면, 4일 때도 구분형 평면. 그러니까 입체 두 가지예요. 자, 입체 이냐 아니냐? 예, 이런 거 많이 물어봐. 알았지? 그러니까 입체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 분자 모양을 뒤에는 정리해 놓은 거고요. 본 겁니다. 그러면 왜 루이스 구조를 찍고 그 다음에 원자과 껍질 전자쌍 반발의 원리를 왜 했냐는 말이야. 뭐 했냐. 자, 모든 우리가 배우는 화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인간한테 이로운 물질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에 있어요. 인간은 굉장히 이로운데 못 만들어내면 아무 의미 없어. 응?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알았지? 이런 거죠. 항암제가 있는데 굉장히 효과가 좋아. 효과가 좋아. 얘 1g이 2천만 원. 금보다 훨씬 비싸죠. 1g이 2천만 원이니까. 이거 그러니까 진짜 돈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는 이 거지 같은 세상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거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화학이 발전하게 되면 이렇게 좀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내고 이제 공급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되게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분자 구조를 배우는 이유가 있어요. 그 배우는 이유는 바로 그 분자가 얼마나 반응성이 크냐 작냐를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알았지? 그러니까 반응성이 너무 없어. 그럼 이거 별로 만들어 놔봐야 의미가 없는 거야. 알았지? 그거 봐, 뭐, 먹어서 우리가 의약품을 먹잖아. 약을 먹었을 때 약이 들어가서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약이 들어가서 반응도 안 하고 쭉 가서 대장에서 똥으로 나오면 그냥 똥이야. 맞잖아. 근데 들어가서 적당히 반응을 해야 돼. 알았죠? 여러 어떠한 기질과 발현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이로운 그러한 효과들을 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좋은 인간한테 이로운 물질이라고 합니다. 의약품만 뭐 단순하게 예를 들었지만 인간한테 이로운 물질이 뭐 그거밖에 없겠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물질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물질들을 제조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반응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반응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게 극성이거든요. 극성. 알았죠? 이 극성을 판단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분자의 극성에 관한 얘기를 볼 텐데 일단 음성도는 선생님이 2단원에서 얘기했는데 음성도는 사실은 3단원에 많이 나와요. 알았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단원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다 기억할 필요 없고 적어도 여기 있는 애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기억할 수 있겠지. 0.5씩 차이가 나거든. 이제 그 다음에 수소 2.1.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보자면 그래도 이 정도까지
염소까지? 염소 섭점 함정력. 실제로는 이 값은 아닌데 그건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볼 거고 일단 시험 대비는 이거 기억하시고 알았죠? 자 이제 정gem성도라고 하는 것은 화학결합에 관여하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상대적인 세기들이야. 그러니까 제일 센 게 뭐란 얘기야? 여기 있네요. 플로린. 플로린이 제일 세요. 그다음에 비금속에서는 수소가 작은 애 중에 하나죠. 2.1이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우리 이제 공유결합이라는 걸 배웠는데 루이스 구조도 찍어보고 그랬을 때 지금 여기 맨 처음에 있는 수소처럼 이렇게 한 쌍의 전자쌍을 갖다 공유를 하고 있긴 해요. 그런데 똑같은 원자가 이 전자를 끌어당기고 있거든. 이렇게도 잡아당기고 이렇게도 잡아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서로 같다고요. 얘들이. 그러면 이 공유하고 있는 전자는 어느 한 쪽에도 안 쏠리죠. 그지? 그럼 이 상태로 결합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무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해요. 결합의 종류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엔 HCl. 자, HCl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도 이제 한 쌍의 전자쌍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 한 쌍의 전자쌍을 끌어당겨요. 근데 애들이 이제 음성도가 좀 달라. 얘가 아까 3.0으로 컸죠? 2.1로 작단 말이야. 음성도가. 그다음에 이 전자쌍을 끌어당길 때 이런 식으로 끌어당기게. 그럼 이 전자는 어디에 치우치냐면 분자 내에서 이게 분자라고 하게 되면 이 염소 쪽에 치우쳐 있다. 전자. 알았지? 그러면 연소 쪽이 치우쳤을 때 이제 분자의 전기를 띠게 되는데 이게 부분자나 마이너스고 이쪽에 부분자나 플러스를 띠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결합은 이렇게 서로 다른 세기로 잡아당길 때를 전부 다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해요. HCl 같은 경우는 이원자 분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 전하를 가지게 되고 이런 분자를 극성 분자라 그러죠. 그래서 이게 극성 분자가 돼버렸어. 자, 이번엔 이온 결합. 자, 이온 결합은 우리가 저기 앞에서 배웠잖아. 사실 이온 결합도 뭐냐면은 음성도 차이가 생기는 거야. 염소하고 NA가 있는데 NA는 음성도가 1보다 작아요. 알았지? 염소는 3.0이니까 굉장히 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음성도가 작은 쪽에서 전기 음성도가 큰 쪽으로 전자가 가버립니다. 이렇게. 아예 이동해버려요. 그러니까 공유결합하고는 다르지. 공유결합은 서로 잡아당기고 있는데 얘는 한쪽에서 놔버린 거야. 잡고 있는 힘이 약해서. 그래서 생긴 게 이제 양이온, 그다음에 음이온. 결국 이온 결합도 뭐에 해당해요? 극성이에요. 근데 극성이 뭐 옆에 있는 HCl보다는 굉장히 크겠죠. 그지? HCl은 이와 같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음이온과 양이온이 형성되지 않은 애들인데 얘네들은 아예 음이온과 양이 형성되어 있으니 극성이 매우 큰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온 결합 자체도 극성이 매우 큰 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지?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자 내에 뭐가 생기냐면 쌍극자 모멘트라는 물리량이 생겨요. 쌍극자 모멘트. 쌍극자 모멘트는 봐봐. 이게 분자야. 이게 하나의 분자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분자가 이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분리되어 있는 또는 형성되어 있는 상태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어떤 거리가 있겠죠. 그럼 벡터 아직 안 배웠지? 배웠나? 벡터 이게 변이 벡터. 벡터만 봐야 필요 없어.
그러니까 벡터라는 것만 알면 돼. 방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알겠지? 그래서 이 부분 전하량하고 요거를 곱한 값을 쌍극적 모멘트라고 합니다. 이걸 쌍극적 모멘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벡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벡터량이야. 그러니까 방향을 고려해야 되는 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쌍극적 모멘트예요. 하지만 뭐 그런 걸 떠나서 이 쌍극적 모멘트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겹치지 않은 한 존재하는 거죠. 모두 0보다 크겠지. 왜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떨어져 있으면 변이가 0보다 클 거 아니에요. 근데 붙어 있으면 겹쳐 있으면 변이가 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지. 0이든가 0보다 크던가. 알았어요? 그러면 0일 때 이 쌍극자 모멘트가 0일 때 무극성 분자라고 쌍극자 모멘트가 0보다 클 때를 극성 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표는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 중에 분자의 극성을 따질 때 수소, 이산화탄소, 메탄이 무극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쌍극 모멘트 0이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HF, HCl, H2 같은 경우는 쌍극 모멘트가 0보다 크죠? 그죠? 그래서 얘 쌍극 모멘트가 크면은 그만큼 이제 결합의 극성도 크다고 얘기하지만 분자의 극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 그래프는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이것만 기억합시다. 전기 이제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클 때 뭐가 큰 거냐면 이온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퍼센트 이온성. 그럼 얘들이 클 때 쌍극자 모멘트도 큰 거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 밑에 있는 그래프 요즘에 잘 안 나오는 그래프야. 알았지? 시간 없으니까 넘어갈게. 자, 그럼 이제 분자의 극성을 좀 보는데요. 자, H2Cl2, O2, N2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 다 이원자죠. 또 이원자가 뭐 이런 애들 있어. HCl, HF, CO, NO. 이것도 전부 다 이원자죠. 맞죠? 자, 먼저 이러한 분자들이 가지고 있는 결합의 극성. 자, 결합의 극성은 내가 아까 뭐라 그랬니? 같은 원자로 결합하면 무극성 공유랍. 다른 원자로 결합하면 극성 공유랍이야. 알았죠? 그러면 위에 거 무극성 공유 결합. 밑에 거는 극성 공유. 자, 그런데 이제 그 이원자 분자 중에 같은 원자로 돼 있으면 어느 한쪽에 전자가 안 쏠릴 거니까 분자 내 쌍극적 모멘트 0이 되고 이러면 무극성 분자가 되고 다음 쌍극적 모멘트가 0보다 크면 극성 분자가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이원자 분자 간단하죠? 원자의 종류가 같으면 무극성 공유결합의 무극성 분자.
다르면 극성 공유랍의 극성 분자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다원자 분자. 이게 3원자 분자죠. 이렇게. 우리 금방 이제 분자 모양을 찍어봤듯이 하나는 구분형, 하나는 직선형. 이렇게 됩니다. 자, 먼저 결합의 극성부터. 자, 둘 다 서로 다른 원자들이 결합을 하고 있죠. 공결합을. 그럼 결합의 극성 무슨 뭐에 해당해? 극성. 얘도 극성 공결합. 똑같네요. 결합의 극성은. 자, 그런데 지금 이산화탄소는 분자 모형이 직선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잡아당기고 이렇게 잡아당길 거 아니야. 산소가 음성보다 크니까. 그 얘가 동일해. 그지? 그럼 이 두 놈이 상쇄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쌍극장 모멘트 얼마가 돼? 0이 되죠. 그래서 얘는 극성 공유결합을 가지고 있지만 얘는 무극성 분자가 되는 거야. H2OH. 자, H2O는 산소가 음성보다 크니까 이렇게 잡아당겨. 이렇게 잡아당겨. 이쪽에 부분자나 마이너스, 이쪽에 부분자나 플러스를 띄는 수소 쪽에. 알겠지?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가 뭐기 때문이야. 부분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쌍점 모멘트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극성 분자가 됩니다. 자, 이원자 분자와 다르게 다원자 분자는 극성을 결정해주는 요인이 뭐예요? 금방 봤던 분자 모양이네요. 알았지? 그래서 다원자 분자는 분자의 모양이 분자의 극성을 결정해 준다. 분자의 모양이 분자의 극성을 결정해 준다. 뭐 다른 예들도 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 BF3가 있어. NF3가 있어. 그럼 BF3는 이렇게 돼 있고 NF3는 이렇게 돼 있고. 창구나 여기 적어. 자, 이렇게 된다. 자, 일단은 결합의 극성은 무슨 공유결합에 둘 다 극성 공유결합이 되는 거지. 이것도 극성 공유결합. 근데 보니까 BF3는 플로린이 있는데 플로린이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기는 게 서로 같아 안 같아? 같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쌍쌍 모멘트가 0이 되면서 얘는 무극성 분자가 돼. 그래서 이제 평면삼각형이죠. 분자 모양이 평면삼각형이기에 얘는 무극성 분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이제 삼각뿔이죠. 삼각뿔은 보세요. 이쪽으로 잡아당기겠지. 플로린 음성도가 크니까. 그럼 이번엔 질소가 부분자가 플러스를 띄게 되고 플로린 부분자가 마이너스를 띄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뭐에 해당한다? 극성 분자에 해당한다. 자, 하지만
모든 그 분자의 극성이 분자 모양만은 아니에요. 분자 모양이 동일하더라도 결합한 주위에 결합한 원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뭐 CH2O 같은 경우는 분자 모양은 평면삼각형이에요. 이렇게 알았죠? 그런데 이제 음성도가 산소가 크니까 이게 이렇게 쏠려요. 산소 쪽의 부분자가 마이너스, 수소 쪽의 부분자가 플러스예요. 그럼 이 경우는 평면삼각형이지만 쌍쌍 모멘트가 0보다 크거든? 그럼 무슨 분자가 돼야 돼? 극성 분자가 돼야죠. 뭔 얘기인지 아셨어요? 응? 자, 그러면 이러한 분자의 극성을 우리가 이제 오늘 찍어봤던 그 분자 모양 이쪽으로 여기 말고 루이스 구조로 한번 가보자. 맨 처음에 뭐 하나만 들면 되겠네. 얘 한번 보자. 일단 이 안에는 결합이 두 종류가 있죠. 뭐뭐 있어요? 자, 무극성 공유합하고 극성 공유합이 동시에 있는 거죠, 얘는. 이제 그럼 두 번째에 해당하는 게 뭐야? 분자 모양, 질소, 비공인에서 놓고 하나, 둘, 셋, 질소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거는 쌍방정미터가 0보다 크게 나와. 삼각뿔이잖아. 자, 얘만 보면 삼각뿔이잖아. 맞지? 이거만 보면. 그러니까 삼각뿔은 비대칭이기 때문에 0보다 커요. 다음 옆에 있는 거 C2H4. 자, 분명히 유건자 분자이고 옆에 있는 N2H4 모양으로 무극성 공유력과 극성 공유력을 같이 가지고 있죠. 이거는 뭐에 해당해? 무극성. 얘들은 극성이야. 근데 이제 분자 모양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면 탄소 이중결합, 수소 이렇게 달라붙어 있네. 이렇게 완전히 대칭이 아니야. 완전 대칭이야. 알았어요? 자, 그럼 결국 뭐냐면 얘네들만 따지면 평면삼각형. 얘네들만 따지면 평면삼각형이잖아. 그러니까 한 평면에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완전 대칭이기 때문에 얘는 쌍시오미터 얼마가 나오겠니? 0이 나옵니다. 그럼 무극성이 됩니다. 이해 됩니까? 알았어요? 그럼 위로 올라가 봐. 자, 여기 N2H2 생각해봐. 0이겠니? 아니겠니? 쌍시오미터. 아니잖아. 얘 구분형이니까. 얘는 아니잖아. 얘는 0이죠. 기억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됐지? 그지? 자, 분자 모양으로 한번 가보자, 이번에. 자, 분자 모양에서 따져보자. BH2 쌍시오미터 얼마예요? 0. CO2 0. 얘는 0보다 크지? 직선형이지만 질소 쪽이 있으니 질소가 음성도 크기 때문에 전자는 이런 쪽으로 형성이 되고 얘는 부분자나 마이너스, 얘가 부분자나 플러스가 됩니다. 그다음 요거 0이죠? 얘는 0보다 크죠? 자, NOF 부분형이잖아. 그냥 닥치고 0보다 큰 거야. 극성 분자. 맞죠? 메테인 0. 얘는 0보다 크고 H2도 0보다 크고. 자, 극성 판단할 수 있겠어? 극성이 판단이 돼야 됩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까지 봤냐면 분자의 극성까지 확인해 본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 분자의 극성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성질을 좀 봐야 돼요. 잠시 쉬었다가 성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얼추 다 끝납니다. 금속 결합만 남기고 끝내. 내일은 그 문제집 가지고 와서 좀 풀어야 돼요. 아니면 집에서 풀 수 있으면 좋은데 뭐 열 중에 열은 안 풀 겁니다. 시간 남으면 풀어가지고 와. 알았지? 일단 내일은 문제집 가져와야 됩니다.
음. 선생님 엊그저께 그 백내장 수술을 받았어. 백내장이 뭔지 알아? 수정체 혼탁이 와가지고 이렇게 뿌옇게. 근데 수영 이게 오래됐거든. 그래서 이쪽에 한쪽이 거의 안 보인다 그랬잖아. 한쪽이 거의 안 보였어. 백신 수술 받아서 이제 수정체를 갈아 끼운 거야. 갈아 끼우고 이제 왔는데 이제 아직 시력은 제대로 안 돌아오는데 나는 그러니까 구름 안 낀 낮이 그렇게 환하다는 걸 굉장히 오래간만에 느꼈어. 낮에 되게 환하더라. 그러니까 늘 이제 이게 뿌여니까 그게 어두운 것도 아니고 막 그랬는데 눈 관리 잘해라. 왜냐면 좀 나이 치고 좀 빨리 백내장이 온 케이스라 선글라스 늘 끼고 다니고. 알았지? 오늘 같은 날은 선글라스 껴야 돼. 오늘 되게 날씨 좋더라. 그지? 아, 하늘이 그렇게 되게 파랬냐? 원래? 음. 자, 이제 오늘 뭐 조금 하면 돼. 어, 남아있는 부분은 이제 뭐 외우는 내용들이야. 뭐 극성 분자와 무성 분자의 성질인데 첫 번째는 용해성. 용해성 이제 실험으로 많이 나오죠. 뭐냐면 이 용매가 있어요. 용매. 용매가 두 가지 용매가 있어. 극성 용매가 있고 무극성 용매가 있어. 극성 용매, 무극성 용매. 자, 극성 용매의 대표적인 게 물입니다. 물. 그런데 뭐 물만 있는 건 아니고요. 뭐 극성이라 그러면 이제 뭐 있으냐? 에탄올 이런 거, 에탄올. 에탄올도 이제 대표적인 그 극성 용매야. 근데 얘는 뭐 에탄올은 쉽게 얘기하면 술, 술이 달짝지근하지. 아니 안 먹어봤겠구나. 술이 좀 달아. 단술이 있어. 그죠? 과실주 되게 달아요. 그럼 뭐가 잘 녹아? 설탕 잘 녹지. 그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극성이 잘 녹아요. 근데 물론 에탄올은 극성뿐만 아니라 뭐 유기물 같은 경우 있죠. 그걸 잘 녹이는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과실주를 담는다든가 약초를 넣는다든가 삼 넣고 뭐 어떨 때 뭐 뱀 집어넣고 이게 술을 만들잖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좋은 성분들, 인체에 좋은 성분들이 물에는 잘 안 녹아내려와. 그러니까 물을 넣어봤자 좋은 게 안 녹아내리니까 술을 넣어가지고 그걸 녹이는 거야. 그럼 이제 그 약술이 되겠죠. 그죠? 선생님도 이제 집에 보면 선물 받은 벌주예요, 벌주. 말벌주가 있는데 벌이 들어가 있어. 벌집하고. 먹을 때 보면 벌이 막 이렇게 이만한 게 있어. 몸에 좋다고 어떤 선생님이 맨날 줘. 집에 그 맨날 쌓아놔. 대학 들어가면 먹고 싶은 사람 우리 집에 와. 내가 한 병 줄게. 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녹이는 거지, 녹이는 거. 그래서 극성이 잘 녹아. NaCl, 설탕, 소도당. 이거 다 극성이거든. 자, 무극성. CCl4 어떻게 읽어요? 사염화탄소. 대표적인 무극성 용매. 그거 말고도 또 뭐 있냐면 핵산. 핵산도 대표적인 유기물, 저기 무극성 용매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뭐가 녹냐면 무극성. 무극성이 잘 녹아요. 잘 녹아. 뭐 I2 무극성이지. BR2 무극성이지. 뭐 벤젠 뭐 이런 애들 전부 다 무극성입니다. 그런 애들 잘 녹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제 각각 어떤 물질을 잘 녹는가 보시면 돼요. 알았죠? 그 다음에 분자로 되어 있는 물질들이 있는데 이 분자로 되어 있는 물질들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은 분자 간의 인력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자, 앞에 분자성 물질, 공유결합 물질이 두 가지였지. 분자성 물질과 원자 결정. 근데 원자 결정은 공유결합력에 의해서 녹는 점, 끓는 점이 결정이 돼요. 하지만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는 모두가 분자 간의 힘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분자는 인력이라 그러는데 분자 간 힘이다. 얘가 큰 애가 볼링 포인트가 높다. 끓는 점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분자 간의 힘과 관련되어 있는 거 딱 두 가지로 정리해 줄게요. 첫 번째, 분자량이 클 때 크다. 분자량이 클 때 큽니다. 그러니까 분자량이 첫 번째. 극성이고 무성이 떠나서 그냥 분자량이 크면 큰 거예요. 차이가 많이 나면 걔가 더 힘이 크다고 보는데. 두 번째, 분자량이 비슷하면 극성하고 무극성 중에서는 뭐가 더 크냐면 극성이 더 커요. 분자량이 비슷했을 때. 알겠지? 자, 두 가지 기억합시다. 분자 간의 힘은 분자량이 클 때, 분자량이 비슷하면 극성하고 무극성 중에 극성이 클 때. 알겠죠? 그럼 여기서 HCl과 HBr이 있어. 그럼 HCl과 HBr 중에 쌍극자 모멘트는 HCl이 커. 그럼 HCl 뭐가 더 큰, 극성이 더 크다는 얘기네. 볼링 포인트를 조사해 봤어. HBr이 높아요. 자, 그럼 이유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왜 그래요? 극성은 아니겠지. 만약에 극성이 영향을 준다면 HCl의 끓는 점이 높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끓는 점은 결국은 분자량 때문인 거야. 왜냐면 HCl보다는 HBr의 분자량이 크잖아. 그래서 그 이유 왜냐하면 분자량 때문이다. 한 애가 볼링 포인트가 높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티타 중요해요. 알았죠? 이거는 문제 풀면서 한 번, 두 번은 나온 얘기고. 자, 또 중요한 얘기. 정기적인 성질. 결국 이제 얘들은 극성 분자에서만 나타나요. 이 기체거든요, 기체. 자, 기체에서 이제 전기를 걸어주거든요. 마이너스 플러스 극을 각각 걸어주게 되면 그림 보이죠? 극성 분자 맞죠? 극성 분자는 부분자나 마이너스를 띄는 애는 어느 쪽으로? 플러스 극 쪽으로. 부분자나 플러스 띄는 애는 마이너스 쪽으로 배열을 한다. 알겠어요? 그래서 일정하게 배열을 합니다. 배열. 어디에서? 전기장 내에서. 그게 극성 분자의 성질이에요. 알았죠? 이건 이제 기체 상태입니다. 액체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액체죠. 이건 대전체. 자, 대전체는 아마 초딩 때인가? 뭐 이런 거 이제 뭐 이렇게 에보나이트 막대니 해가지고 이렇게 옷에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정전기 일어나는 거 그런 거 했었잖아. 수업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실험이잖아. 머리카락 갖다 대면 머리카락 막 올라오고 이러죠. 그죠? 자, 이런 걸 대전체라 그래. 근데 전기를 띠는데 대전체가 플러스 마이너스 동시에 띄진 않고 플러스 대전체가 있는 방면에 마이너스 대전체 이렇게 있어요. 여기 마이너스 대전체. 근데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놔도 모두가 이쪽으로 휘어요.
어느 쪽으로? 대전체 쪽으로 휩니다. 알았지? 그럼 이제 물 분자가 있잖아. 물 분자. 이거 한번 봐봐. 여기 보면은 대전체가 마이너스거든요. 그제? 그럼 물 분자에 수소가 부분전화 A. 자, 수소가 부분전화 플러스를 띄어. 산소가 부분전화 마이너스를 띄고. 그러면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놓으면 수소 있죠? 수소가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이너스 대전체로 끌려가는 거야. 그러면서 휘게 돼 있고요. 자,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놓으면 산소가 끌려가는 거죠. 산소가 끌려가니까 또 이렇게 휘게 돼 있다. 뭐 때문에? 전기적인 인력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여러분이 중요하게 확인해 둬야 되는 거에 기체일대 현상과 액체일대 현상. 전부 다 극성을 확인하는 실험들이에요. 알았지? 그래서 극성 분자는 이와 같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했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자, 내일은 예, 요거 잠깐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고 바로 문제 들어갈 거예요. 아셨죠? 우리 얼마 안 남은 거 알죠? 예, 그러니까 일단 누적되는 학교 있어요? 어디가 또 누적돼? 살레시오? 또 대성 누적. 또 강덕 아니야? 니는 좋다야. 니네 2단원부터? 지훈이, 창관이 동성 누적이지? 니네 누적이더라. 잠깐만. 아마도 누적? 사람들이 잠깐만. 지우 18일, 17일. 영훈이 17일이야? 니네 반은 다 17일 그주네. 아, 대성 10월 5일이구나. 니네가 제일 급하네. 자, 아무튼 시험 대비는 뭐 이렇게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내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17일. 한 달에 맞네.